그쪽 그 아래쪽에 여기 언급된 2013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게 행정사건입니다. 남양주시 기획부동산 사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부동산에 관련한 모든 규제가 시작된 거의 원흉 같은 그런 데입니다.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인사사건을 제가 들어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담당했던 변호사님이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고 헌법소원까지 내셨는데 다 깨지셨어요. 결과적으로. 요거는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남양주시에 이제 임야인데 임야가 굉장히 넓어요. 한 3만 평, 4만 평 될 겁니다. 택지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당 100평 남짓한 면적으로 분양을 했어요. 지분으로. 근데 대신에 가분할도에 근거해서 구분소유 형태로 분양을 했고, 뭐 이제 개발 행위가 되든 안 되든 시행사에서는 분할을 해가지고 땅을 나눠주려고 이거를 조정을 했는데, 여기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조정 과정에서 도면을 바꿔치기해서 좀 문제가 됐어요. 위치를 분양자한테는 나쁜 토지 주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좋은 데 찾으려고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관련자들 형사처벌도 받고 이게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이 땅은 그때 조정으로 분할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대로 분할 신청을 하려다가 분할을 못한 건데 2013년 이 대법원 판례의 경우 특징이 있는데 남양주시에서 분할을 제한했던 그 면적 기준이요 1000제곱미터예요. 굉장히 넓어요. 남양주시 조례로 1000제곱미터 이하로는 분할을 못하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다 터진 사건이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판례 문구만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재량껏 이제 반려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법제처 해석례랑 이게 합쳐지면서 지금 행정법원에서 이제 토지 분할 이렇게 취득시효 같은 거 토지 분할 들어가는 걸 다 이제 기각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판결을 받고 분할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이게 오신 분들 포함해서 그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이런 문제로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 이제 검토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사자가 헌법소원도 내달라고 그러는데 헌법소원도 제가 옛날에 해봤죠.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국토기획법 얘기를 왜 했냐면요. 국토기획법 56조 1항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열거가 돼 있어요. 열거가 된 데 표시했듯이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데 이 4호를 보시면은 가로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얘기한 이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태원에 있는 이제 대지였는데 양쪽 다 택지였고요. 양쪽 다 그 지상에 건물이 있었대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잖아요. 건축물이 대지에 대한 토지 분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라면서 대법원 판례 2013년도 거 인용하시면서 쭉 해서 이제 기각을 해서 날려버렸어요. 이게 전제가 뭐냐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고 제가 소송했던 사안도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 분할은 여기 그 국토계획법상 건축법 56조를 준용하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상업지 같은 경우 90제곱미터 뭐 특지 뭐 주택은 60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적 제한 기준인데 대지자치 분할 제한하는 이제 취지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셨어요. 이게 그 과거에 있는 그 토지 분할 인정한 대법원 판례랑 배치가 되는데 이거 보고 이제 든 생각이 그러면 전업 판결 올려가지고 옛날 건 정리를 해주든가 옛날 건 옛날 거대로 남겨놓고 이건 이거대로 판결을 내주면은 이게 좀 혼란스럽죠. 예. 당사자들도 그렇고 소송하는 변호사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와,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이걸 좀 본질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이번 기회에 좀 이 취득시효 관련된 파생되는 쟁점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담으로 좀 이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은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된 토지 분할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입법 연령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 상식상 제 이제 건축 관련 법령 상식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올라가서 준공을 냈다는 것인데 건축 허가는 기본적으로 개발 행위를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올려서 준공이 났다는 얘기는 관련된 개발 행위가 이미 한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봐가지고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을 좀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거의 건설 부동산 이 세미나다 보니까 이제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변호사 시험에도 사법 시험에도 보신 분들은 다 행정법 공부할 때 이제 누구나 접하셨을 판결인데요. 건축 허가가 내게 되면은 그 인허가가 이제 동시에 의제되게 돼 있잖아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내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뭐 개발행위 허가, 거기 이제 농지 전용,
뭐 예를 들어 상하수도 매립 관련된 이해너가 이게 한 열 몇 가지 사항이 통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실제로 건축허가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자문을 해드리다 보면요. 건축계에서 다 한 방에 끝내는 건 아니고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오면은 각 부서로 이제 그 서류를 쪼개가지고 보냅니다. 개발행위 부서, 뭐 상하수도과, 뭐 농지면 농지과에 보내가지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 문제가 되면은 이제 반려가 이제 나옵니다. 부처별로 쭉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한 열 몇 가지 부서에서 쭉 보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 건축과를 통해서 이제 보완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있어요. 참고 삼아 이제 알아두시라고 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